네, 안녕하세요. 이해하는 사회, 이사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그 기후의 요소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기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온도 같은 것이거든요. 한번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교과서 39쪽에서 41쪽까지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도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우리 겨울 지도를 한번 보죠. 우리 1월달에 평균 기온이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 건 지도에 보면 여러 가지 선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을 우리가 등온선이라고 해요. 등온선이요. 자, 등온선이라는 것은 같을 등자, 온도 온자, 그리고 선이에요. 즉 같은 온도를 연결시킨 선이 바로 등온선이라는 이야기죠. 이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등고선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미 배웠나요? 자, 등고선이라는 거는 같을 등자에 높을 고자에 역시 선자죠. 즉 무슨 말이냐면 같은 높이끼리 연결한 걸 등고선, 같은 온도끼리 연결한 것을 우리가 등온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한번 여기서 0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1월 평균 기온입니다.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네, 빠르게 연결시켜 봤습니다. 빠르게 연결시켜 보니까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0도일 때 같은 온도인 지역이 보입니까? 교과서에서 두 곳이 보일 겁니다. 바로 대구와 광주죠. 대구와 광주는 1월 달에 위치는 다르지만 온도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1월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이 지도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네, 화려한 그래픽으로 볼 수가 있었죠. 자, 어느 지역이 굉장히 춥습니까? 북쪽이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색깔 자체가 이미 추운 색깔이에요. 북쪽으로부터 춥고 점점 따뜻한 색깔, 노란색이 따뜻한 색깔이겠죠. 따뜻한 색깔이 언제 내려오게 됩니까? 어디로 내려오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우리가 1월 평균 기온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북쪽은 춥고 남쪽은 따뜻하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북쪽은 춥고 남쪽은 따뜻하게 되는 겁니다. 1월달 평균 기온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1월달과 반대되는 여름철, 우리 8월달의 평균 기온을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역시 나와 있는데 온통 다 붉은색이죠. 붉은색? 하여튼 오렌지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덥다라는 것이죠. 선생님하고 한번 24도를 찾아볼까요? 24도를 찾았나요? 24도쯤을 찾아서 그 가운데 볼게요. 지금 현재 지도의 가운데 보면 춘천이라는 도시가 보일 거예요. 춘천이 대략 24.6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춘천과 비슷한 온도가 있는 곳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네, 지금 선생님이 연결을 하고 있어요, 줄을. 자, 춘천과 비슷한 온도를 가진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바로 평양과 신의주, 즉 신의주와 평양, 춘천이 8월달 온도가, 평균 온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지도에서 알 수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다면 등온선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8월의 평균 기온도 보면 남쪽이 굉장히 뜨겁죠. 남쪽이 뜨겁고 북쪽은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이 첫 번째 아까 전에 배웠던 남쪽은 좀 따뜻하고 북쪽은 춥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서해안보다 동해안 쪽이 더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남북의 북쪽이 차갑고 남쪽이 따뜻하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 기후 배울 때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왜 하필 동해 쪽이 좀 더 따뜻하고 서해 쪽이 좀 더 추울까요? 그것은 이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 동서방향 지역의 기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위도상의 서해안과 동해안의 겨울과 여름 기온을 비교해 봅시다.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겨울 기온은 높고 여름 기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해는 수심이 3,000m 정도로 깊지만
서해는 100m도 채 안 되는 얕은 바다죠. 즉, 동해는 서해보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서서히 높아지고 겨울철에는 서서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외에 태백산맥이 겨울철에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동해안이 따뜻한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동해안이 따뜻한 이유. 첫 번째, 이 태백산맥이 추운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동해안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서해안은 얕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라면 물을 끓일 때 물을 조금 넣은 거와 많이 넣은 걸 비교해 봤을 때 물이 많이 넣은 것이 조금 더 늦게 끓죠.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식을 때는 어떨까요? 네, 식을 때는 마찬가지로 물이 많은 쪽이 훨씬 천천히 식겠죠. 네, 이러한 원리로 동해안과 서해안이 똑같이 태양에 의해서 덮여졌을 때 그게 서서히 식는 쪽은 동해 쪽이 더 서서히 식습니다. 서서히 식다 보니까는 동해안 쪽이 훨씬 따뜻해지는 것이죠,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더 많은 쪽이 천천히 덮여지고 천천히 식는다고 알아둔다면 동해안이 항상 서해안보다 조금 더 따뜻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물의 깊이, 동해안은 훨씬 물이 깊다, 물이 많다. 두 번째, 태백산맥 등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준다. 그래서 항상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지방이 항상 내륙지방보다 조금 더 따뜻해요. 내륙지방은 땅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땅은요, 빨리 추워지고 빨리 덮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그리고 항상 더 따뜻해요. 동해안, 서해안을 구분하지 않고요. 내륙지방, 서울이나 땅 한가운데 오직 물이 없고 땅으로만 이루어진 곳이 약간 더 춥습니다. 이러한 기온은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많이 바꿨습니다. 요즘이야 똑같은 아파트나 또는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옛날 사람들한테는 의식주, 옷을 입고 먹고 사는 곳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의부터 볼게요. 자, 이 그림 혹시 보면은 뭐가 보이나요? 네, 모시옷이라는 게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 요즘 이런 옷 보기 힘들 거예요. 글쎄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잠옷으로 혹시 모시 잠옷을 입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시옷입니다. 이건 굉장히 시원해요. 언제 입었을까요? 네, 여름에 입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누비옷이라고 보일 겁니다. 이 누비옷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패딩 정도가 될까요? 언제 입었을까요? 네, 겨울철에 이런 식으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생활을 보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김치. 중국의 음식이 아닌 우리나라의 음식 김치입니다. 김치인데 남쪽 지방의 김치는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 굉장히 간이 세게 돼 있죠. 좀 맵고 짜죠. 그 이유는 바로 남쪽 지방은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짠 음식이 좀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해요. 염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념이 많이 된 김치는 남쪽에서 주로 먹었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 김치는 우리가 흔히 먹는 동치미요? 네, 그럴 수 있죠. 백김치라고 하고 양념이 굉장히 약하죠. 주로 추운 지역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서는 또 이런 김치를 먹었다고 해요. 요즘이야 우린 다 먹죠.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주생활. 이 주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에는 대표적인 게 있는데 바로 전통 마루라는 게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 방과 방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마루를 놓았다. 한옥은 마당에서 각 방으로 들어가도록 지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집채 안팎으로 드나들 때 거치는 현관이 한옥에서는 없는데 한옥에서 현관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마루이다. 바닥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마루 밑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어 마루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좋다. 창호로 된 문은 들어올리면 시원한 공기가 바로 유입되고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쓰였다. 우리 한옥은 다른 나라 집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평면 구성을 하고 있다. 그것은 곧 온돌과 마루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기후에 따라 추운 북쪽에선 온돌이, 따뜻한 남쪽 기후에선
대청마루가 발달했다. 한옥에서 가장 독특한 두 가지, 마루와 온돌. 온돌은 추위를 막으려고 구두를 놓아 바닥을 데우는 난방 방식이고, 마루는 더위와 습기를 피하려고 바닥을 지면에서 떨어지게 해서 만든 건물 구조이다. 이 돌은 춥고 더운 기후의 변화가 뚜렷한 한국에서는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요구에 의해 결합된 주거 공간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온돌과 마루로 구성된 한옥은 우리의 주거 문화를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게 만들었다 할 수 있다. 불을 떼기 위해 놓은 아궁이. 돌과 불이 만나 이뤄내는 온돌은 열전도를 이용한 복사난방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즉, 부엌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 대류 현상에 의해 데워진 공기가 방 아래를 지나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방의 구들장 아래로 나 있는 연기 통로를 빠르게 통과하며 난방 효과를 내는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여름에는 마루, 그리고 겨울에는 온돌, 우리가 기온에 적응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마무리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자, 지도에서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뭐라 그런다? 등? 그렇죠. 등온선. 그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우리가 평등할 때의 그 등자입니다. 자, 2번 문제. 기후도를 보고 알맞은 말을 선택하세요. 선택해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1번, 북쪽으로 갈수록 1월의 평균 기온이 대체로 낮아진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갈수록 8월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높아진다.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참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다음 중 기온에 따른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관련이 적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모시오, 두 번째 대청마루, 대청마루나 마루나, 세 번째 온돌, 네 번째 터 도둠집, 다섯 번째 남쪽 지방의 김치와 북쪽 지방의 김치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 보는 게 하나 나왔을 거예요. 바로 터 도둠집이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자, 여러분 안녕.